지금 프랑스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교통, 학교, 공공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게 마비 상태인데요. 거대한 총파업의 불길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줄다리기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막아라. 바로 이 짧고 강력한 구호가 지금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길 좀 막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라서요. 현재 프랑스가 처한 위기가 어떤 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럼 질문은 간단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프랑스를 이토록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 그 중심에는 바로 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프랑스만의 독특한 연금 제도가 참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경제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에서는요,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 소득의 증가율이 현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계속 앞질러 왔어요. 쉽게 말해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은퇴하고 나서 받는 돈이 더 빨리 늘어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65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소득이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의 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딱 2년 늘리려고 하니까 무려 1,0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시위대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아니, 지금도 연금 충분히 받는데 왜 우리가 2년이나 더 일해야 하냐? 이겁니다. 결국 이 연금 개혁 문제는 프랑스에서 정권 2개를 무너뜨릴 정도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정치적 성역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정부의 해법과 국민의 요구가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대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돈을 아껴 쓰자는 긴축을, 시민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부유세를 외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출 삭감 계획, 즉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며 이 긴축안을 전면 거부하고 다른 해법을 찾으라면서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립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깊은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시위대는 조세 정의를 외치면서 왜 그 희생은 항상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냐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위대가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딱 내놓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의 이름을 딴 이른바 주크만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거죠. 이 주크만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매년 버는 소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총 자산, 전체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까지 싹 다 합친 재산 총액의 세금을 물리자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순자산이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이 넘는 최상위 부유층에게 매년 그 자산의 2%를 세금으로 걷자는 정말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시위대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요,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이 그들이 가진 총 자산의 고작 0.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산 대부분이 개인 소득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죠. 사실 프랑스는 2018년 이전까지 부유세를 시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약 35만 가구가 대상이었죠. 그런데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했고 대상이 확 줄면서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주크만세는 과거와는 다르게 약 1,800가구 정도의 최상의 부유층만 정밀하게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급진적으로 보이는 제안에 대한 여론입니다. 르몽드가 인용한 조사를 보니까 프랑스 국민의 무려 86%가 이 주크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가히 압도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재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측은 이 세금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이념적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제안을 한 주크만 교수를 극좌 활동가라고 부르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정치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당 대표는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이 국가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그 애국심 부족이야말로 사회를 파괴하는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세금 논쟁이 이제 국가적 연대와 책임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은 자본 유출이라는 경제적 위협과 예산안 처리라는 정치적 현실이 부딪히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크만세가 도입되면 연간 200억 유로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계산인데요.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최상위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예 국적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거치는 세금은 예상의 4분의 1인 50억 유로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 유출이라는 딜레마죠. 정치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인 사회당은 부유세 도입을 안 하면 협조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요. 중도와 우파는 투자가 줄어들 거라며 반대하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씀씀이가 버는 돈을 넘어섰고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프랑스의 대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내용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영상을 참고하여 저희의 시각으로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리뷰 컨텐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원본 영상인 슈카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